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 탐사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하나 놓고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3월 27일에 났던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기사의 중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뒤늦게 발견한 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3월 26일에 엘레베마 헌츠빌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NSC의 5차 회의에 트럼프 대행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나사 측에게 이런 발언을 전했다고 합니다. 2028년까지 미국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이번에는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집행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한을 앞당겼습니다. 향후 5년 내에 해야 된다 라고 나사 측에 주문을 했다고 하고 나사는 수용했다 합니다.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까지 어떤 인간도 1960년대 이래로 달에 가서 착륙하고 걸어 다녔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컨스피러시 티오리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납세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그 엄한 데 쓰기 위한 음모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펜스 부통령은 냉전 시대로 또 한번 돌아간 듯이 스페이스 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현재 준적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서 다시 한번 우주 레이스, 우주 경쟁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냉전 시대에 사용되던 용어가 스페이스 레이스라는 것인데요. 이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는 게 기사에서는 꽤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나사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다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도 나사 측에서 어떤 확실한 실행 계획이 잡히지 않고 나사의 예산도 부족한 데다가 우주 발사 시스템의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펜스가 이번에 나서서 나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해 줄 테니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민간 기업의 로켓 또는 발사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테니까 무조건 유인 달 탐사를 빨리 서둘러 보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펜스는 미국이 달에 가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근데 중국이 연초에 무인 달 탐사선을 달의 뒷면으로 발사해서 그것을 안착시킨 그러한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또 달 탐사 그 거짓에 대해서 아신다면은 중국 역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달 뒷면에 그 무엇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기와 거짓말에 대응해서 미국 또한 달 탐사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펜스는 지구에서 볼 때 영원히 그늘에 묻혀있는 달의 극지방 크레이터에서 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인용했습니다. 펜스 말대로 하자면은 달을 밟는 이번 세기 최초의 여자 우주인이 미국 사람이어야 되고 그 미국인을 보내는 로켓은 미제 로켓이어야 되며 미국 땅에서 발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우주회의, 이 회의체는 2017년 트럼프 명령으로 명맥이 끊어졌던 것이 재개되어서 지금까지 5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한 번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대폭 도둑질해서 엄한 데 쓰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인데 이 회의에는 상업 분야 또는 과학, 국가우주안보기관 각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정책 견해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자들이 제시하는 달 탐사 관련된 견적서를 보시면 참 놀래 자빠질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에 왕복선을 즉 유인 왕복선을 보내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2005년 기준으로 1,040억 달러로 추산되었었지만은 현재는 그것이 1,350억 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산치는 과거 아폴로 계획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1,200억 달러라는 근거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나사 예산으로 215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하는데요. 나사가 요청한 199억 달러보다도 6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시야 적외선 망원경 같은 그 나사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나사 스템 인게이지먼트라는 나사 교육 프로그램 같은 부분을 축소하고 달 탐사선 개발에 매진해라 하는 의미에서 3억 달러를 더 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훨씬 열악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도 성공했다고 하는 그 달 탐사, 유인 달 탐사. 그것을 이제 다시 재개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서둘기 힘들 정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는 2024년까지 가능하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향후 5년 동안에 사기를 치든 어떤 속임수를 써서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계 앞에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구상, 트럼프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통령은 아폴로 계획이 사실이라고 믿기에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다,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일까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 치고 달 탐사 사기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빌 클린턴도 알고 있었고, 부시도 알고 있었고, 오바마도 모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계인이라든지 우주 탐사에 관한 모든 페이크 정보들과 진짜 정보들을 분별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모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트럼프도 달 탐사가 완전히 사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는 달에 갈 수도 없고 달은 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나사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이 됐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달 탐사의 최고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명분은 분명히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트럼프라는 국제 비밀 결사들에 대항해서 나름의 진솔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찬들,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그런 트럼프가 왜 이런 헛된 사기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일을 집행하도록 할까 하는 의문은 계속 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트럼프가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주 탐사,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부분이 상위권에 상당히 랭킹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가 또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중동 평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인데 한반도 문제는 그에 비하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소외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나름 이 시대에 적합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매우 성경적으로 중요한 계시를 이루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 탐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또 한 번 사기를 쳐서 전 세계를 속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주군을 창설하겠다, 그러니까 우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식으로 또 그런 세계인들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라는 인물도 역시 비밀 결사들과 완전히 손을 털 수는 없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평평한 지구를 알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독교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한국당의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도 아니라 야간 신학교를 다닌 침례교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메이저 정당의 당수를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그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도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형식적인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의 주류로 있는 이 나라에서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누구누구가 우리를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를 위기에서 탈출시켜 줄 것이다 라든지, 심지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언적인 일을 이루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 진짜로 트럼프가 개과천선한 비밀결사들로부터 완전히 절연한 사람이 맞다면은 그는 먼저 달 탐사에 대한 비리와 거짓된 부분들을 밝힐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고, 미국의 위대함을 지난 과거의 거짓을 토로하고 진솔한 자세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그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쌓아서 그 위대함, 그 명목상의 위대함을 사람들 앞에 허울이나마 계속 전시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신뢰하지 마라. 기독교인으로서 트럼프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한 패착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그 미국의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는 그 달 탐사 계획 멋지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멋진 속임수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지는 좀 채 기대가 되진 않지만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TV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대충 속여도 사람들이 스탠리 큐브릭이 조작하는 기술로 잘 넘어갔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 또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대충 속여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나사가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그림판으로 그 우주 사진을 조작하지를 않나, 포토샵도 아주 서투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들의 조작 기술은 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디 나사 직원들이 포토샵 연수를 좀 제대로 받아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조작 기법을 좀 제대로 연수를 받아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그 충고이자 조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